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공동체 더뮤엘의 김서연입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휴식소리 콘서트의 공간 청음회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는 저희가 있는 장소에서 그 공간의 소리가 흘러가는 그런 영상들을 연주로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더뮤엘은 사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어떤 공간을 만나면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공간을 만나면 공간의 울림이 어떠한지 그리고 공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면 좋을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사 사무소 연화의 김성화 건축가님을 모시고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약 8주간 시민 참여자들과 함께 나의 공간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들으신 후에 김성화 건축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과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궁금한 건축가 김성환입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클래식 음악과 건축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끝에서 휴식 소리 콘서트를 통해 이 자리에서 건축가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축사 사무소 연화와 더뮤엘은 어떤 계기를 통해 이런 협업을 하게 되었나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음악과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더뮤엘이 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의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공간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실험적인 그런 공연을 기획한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수원의 부부건처럼 어떤 장소의 어떤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네. 공연 기획을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휴식소리 콘서트에 저희와 함께 할 거를 좀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의 관심사였던 나의 공간이라는 그런 주제가 콘서트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나의 공간 소리라는 주제를 만나게 되었고,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죠. 네. 네, 나의 공간 소리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 각자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기도 하는데요. 네. 나의 공간 소리는 이런 나의 공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관찰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또 기록으로 남겨보는 작업입니다. 아, 네. 네, 여기에 이제 나의 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 음악도 선택해봄으로써 공간에 이제 소리를 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나의 공간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소리라는 것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소리라는 게 음악과 같은 어떤 사운드, 그 네.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로 공간을 탐색하고 감각해 본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특히 나의 공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의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나의 공간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공간이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소개될 영상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8주에 걸쳐 그리고 3차례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공간을 관찰한다는 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저희가 4분의 시민 참여자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찰한다는 게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강연도 좀 준비를 해보고, 또 시민 참여자분들께서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동안 이제 자기 공간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 본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의 공간을 바라본다던가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프로젝트에 잠깐씩 이렇게 참여를 해봤었는데, 시민 참여자분들이 점점 애정이 이제 생겨서 네. 공간을 기록하는 작업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참여자분들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나의 공간 관찰하기인데요. 나의 공간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나의 공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문과 창문은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가구를 포함한 사물들은 어디에 내가 어떻게 배치해 있는지,
이러한 관찰이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나는 왜 이 음.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네. 혹은 내가 왜 이 사물을 여기에 놨었지? 하는 등등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의 공간이 나와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이건 마치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네. 빈 캔버스에 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빈 공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걸 관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조금 이 키워드가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나의 공간, 여행하기. 근데 일상 속에 나의 공간도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공간을 여행한다는 건 나의 공간을 관찰하는 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제가 워크숍 때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있는데요. 내 방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아, 네. 그 저자였던 그자비에드 메스트라는 사람이 1794년에 금지되었던 결투를 하고 나서 42일 동안 가택에 연금되게 되는데요. 아, 그동안의 그 무료한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상황 속에서 내 방을 여행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네. 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저희와 굉장히 닮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저자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이 새로운 풍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내 방을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익숙했던 저희의 공간을 낯설게 한번 바라보고 어떠한 추억이나 어떠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를 해보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도 내 공간, 내 방을 좀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나의 공간 확장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공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움직여 본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공간을 굉장히 만족해서 즐거운 여행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의 공간에 나의 많은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럴 때에는 제 생각에 하나의 공간에 국한하지 말고 일상의 많은 공간들에 나의 애정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아니면 자연이 아름다운 곳, 이런 일상의 곳곳에 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공간들을 오고 가는 그 과정도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한다라는 키워드를 네, 주셨군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 나의 공간과 클래식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에 시민 참여자분들께 클래식 음악 5곡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한 곡을 선정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들어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을 탐색하는 동안에 감각적으로 이 클래식 음악이 나의 공간과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나의 공간에 머물면서 그 음악들을 찬찬히 하나씩 들어보고 그 기회를 빌어서 클래식 음악과 친숙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시민 참여자분들의 공간이 음악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워크숍을 함께한 참여자분들이 이제 네. 각자의 공간을 영상으로 제작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공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도 공간 청음회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민 참여자들의 영상물과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영상물을 보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공간을 탐색해 보시고 혹은 관찰해 보시고 내 공간에 별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나의 공간은 이런 공간이었지 하면서 그래서 그 별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휴식소리 콘서트의 커피 청음회의 커피 음악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참여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참여자분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떤 공간을 기록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이주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은 공간은 제가 잘 드러나는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공간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들어가는 공간이 저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에 제 모습을 담았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상 보시고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공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주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간이란 곳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나의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게 나의 공간이란 것은 제가 제일 잘 표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간에서만큼은 가장 저다워야 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저는 써니하우스 4층에 살고 있습니다. 4층이란 높이는 계단으로 꽤나 올라가기 힘든 공간이죠. 저는 늘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가끔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집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오히려 계단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기 전 여러분들께 특별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바로 테라스입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 다른 집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친구들과 이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죠. 신발장은 제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게 신발이란 것은 일기장과 같습니다. 저는 신발들을 볼 때면 이 신발을 사던 순간, 그리고 또 그 즈음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소중한 기억들은 항상 제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신발은 제게 좋은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제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 방에는 제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여행에서 사온 술, 어제 먹었던 음식의 영수증, 마시는 음료, 화분, 다양한 것들이 제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저의 기억이 가득 담아 있습니다. 저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저를 온전히 담고 있는 이 공간, 제 취향이 잔뜩 담긴 공간, 이러한 물건들에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기억들이 공간에 스며들어 갑니다.
제 방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의 공간은 집이고 절반의 공간은 컨테이너죠.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공간을 소개하려 합니다. 화장실입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제 취향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제비꽃향 샴푸, 민트향 바디워시, 솔향 페이스워시까지 다양한 제 취향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바깥 공간에서 보냅니다. 이 창을 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파에 앉아 밖을 바라볼 때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잠시 여러분들도 그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태양은 점점 기울어 갑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창문 속에서 제가 보입니다. 저는 점점 더 깊숙이 제 자신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침실입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의 기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 옷장입니다. 다양한 농구 옷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선 제 학창 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33번의 이주상, 33번의 이주상, 32번의 이주상, 33번의 이주상. 농구를 좋아했던 제 학창 시절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제 공간은 어떠셨나요? 이제 저와 조금 더 친해지신 것 같나요?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영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사랑한 집은 영원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공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카이브, 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신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신발들, 그리고 다양한 술병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아오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농구 유니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다양한 사물들을 모아오시고 소중하게 다루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지나오는 모든 순간들이 결국엔 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특별히나 더 그 개인적인 사물들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번 공간 창업회에 참여하시게 된 어떤 소감을 한마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공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보통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은 건축 그 자체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많은데 그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듣는 게 제겐 굉장히 큰 나중에 제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 참여자분들께서 클래식 음악을 하나씩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주상님께서는 어떤 클래식 음악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떤 공간을 영상으로 기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허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공간, 저희 작업실인데 이 공간을 주제로 영상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영상 제작해 주신 거 보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고요. 작업실이 매우 개방적이세요. 그래서 작업실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나 아니면 허성환님께서 작업실에 있는 동안에 어떤 앞뒤로 열려 있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네온 사인이나 모니터 같은 것들이 또 복도를 향해서 시선을 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개방적인 공간에서의 시선이라는 게 허성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모든 작품에서 항상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날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날고 싶다기보다는 떠 있고 싶다, 부유하고 싶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앞뒤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제가 굳이 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좀 이 공간에 제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그냥 떠 있는 느낌? 그래서 시선이 이렇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보든 뭐 반대쪽을 보든 항상 이렇게 떠서 간다고 할까요? 좀 저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걸 좋아해서 공간을 그냥 그
그 상태 그대로 놔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허성아님에게 작업실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허성아님께서 그런 상상하는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모습으로 일상을 보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네요. 저희 공간 탐험에 참여하신 그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공간이라는 주제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항상 덫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영화라는 거는 이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은 성립할 수가 없는 장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도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면 사실 이게 시나리오를 100% 구현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계속 놓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장애물, 덫 같은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이 공간, 제 작업실인데 여기를 저희가 갖게 된 첫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가 가진 첫 공간인 거죠. 항상 공간이란 거는 남의 것이었고 저한테는 덫이었고 장애물이었는데 이 공간을 가짐으로써 내 공간을 가져보게 되고 그 공간을 또 청음이라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떤 음악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소리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간이란 걸 좀 새롭게 보게도 됐고 이 공간에 대한 애정도 좀 더 생겼고 그랬던 계기가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좋은 촬영 장소를 네. 얻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허성아님께서는 어떤 클래식을 선정하셨죠? 저는 베토벤의 비창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다음 참여자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분 모셨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떤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박혜림이라고 하고요. 제가 준비한 공간은 제가 지금 수원에 도착하기까지 성장했던 본가인 공간과 지금 수원에서 제가 살고 있게 된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을 떠나 집으로 향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드릴 저의 공간은 이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시흥시의 한 동네로 제가 나고 자란 공간이자 윤영기의 일생 전반을 성장한 공간입니다. 전체의 70%가 녹지로 이루어져 이곳저곳에서 초록의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 중 튼튼하고 오래된 아파트 하나가 제 공간이 시작한 지점, 저의 본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곳 시흥시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몇 가지의 구석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실 베란다. 오래된 세탁소 건물의 얼룩진 옥상이 보이고 초등학교 때 다닌 피아노 학원이 보인다. 내가 사는 동네를 자각하기 시작했던 저학년 시절부터 이곳 안을 종종거리며 성장했다. 어릴 적의 걸음은 이 베란다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시선 안에서 모두 움직였다. 20살이 되고 난 뒤 집을 떠났고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아도 나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현관 양수기함. 우리 집은 13층이다.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확히 26초를 기다리면 13층에 이른다. 앞집과 마주보고 있는 양수기함은 동생과 나의 비밀 장소였다. 나는 이곳에 처음 사귄 애인의 빼빼로데이 선물을 숨기기도 했다. 동생은 무엇을 숨겼을까? 이 작은 장소는 많이 헐거워져 엄마의 손에 의해 노란 테이프가 위아래로 척척 붙어 있다. 세 번째, 3개의 방과 구석들. 26평의 집에는 3개의 방과 화장실, 세탁실이 있다. 일명 잠자는 방에서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공부방은 내 것, 안방은 아빠의 것이다. 내가 점유할 수 있었던 공간은 잠자는 방의 맨 오른편, 내 방, 작은 소파였다. 귀가가 늦어질 때 내가 집을 치워두면 엄마는 우렁각시가 다녀갔다고 했다. 네 번째, 신발장과 수석.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 아빠, 엄마, 혜영과 내 신발이 이리저리 엉켜있는 신발장이 나온다. 우리는 아침마다 다른 모양새로 놓여져 있는 신발들을 보고 지금 집에 누가 있는지 순식간에 가늠해내곤 했다. 아빠는 현장을 다니며 주운 돌이나 버섯 따위를 집으로 가져와 이곳 위에 늘어놓곤 했다. 다섯 번째, 든든한 소파다리. 아주 어렸을 때 동생과 나는 이곳 소파 밑에 들어가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놀곤 했다. 여섯 번째, 주방 창문. 집은 집이었고 전체가 놀이터였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바깥이었다. 주방 창문 하늘을 봤다. 꼭 보고 지나쳐야만 하는 하늘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밖으로 나갔다.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와 타고 오르던 느티나무의 일부이다. 친구와 다른 고등학교로 떠나게 되고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건너 대학생이 되었다. 나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슬플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 밖으로 달렸다. 새들이 있는 곳을 따라 달리면 그곳에는 자연이 있었다. 나의 공간은 점차 외부의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지금, 나는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집을 떠나왔지만 어쩌면 여전히 나무와 풀이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숨쉬고 있다. 어쩌면 나의 여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에 당도한 것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박혜림님의 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과 사물을 통해서 가족과의 기억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그 혼자만의 그런 공간은 외부의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찾고 계신 것 같고요. 영상에서 집을 떠나 집으로 향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떠나온 집과 향하고 있는 집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 혹은 연결 지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 공간 모두 제가 집이라고 표현한 데는 제가 안식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표현했고 그 점에서 두 공간이 유사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소개드린 본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건강하게 작별을 하고 보내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수원시에 있는 공간은 제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간 처음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부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지만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나의 공간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더 탐구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공간이 단순히 그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그 공간을 정의하는 데 의미를 또 부여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지금의 집에서 다시 한번 또 어딘가로 떠나게 되실 거고 또 어디론가 향하게 되실 텐데 네. 다음에 박혜림님의 공간도 멋진 공간이 되길 기대하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림님께서 어떤 클래식 곡을 선정하셨나요? 저는 하일리 베르만의 아다지오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듣고 다음 참여자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떤 공간을 영상으로 기록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소개드렸던 허성만 쌤이랑 같이 작업실을 공유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마진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환 쌤이 저희 작업 공간을 소개해 주셔서 저는 제 방을 한번 여행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 2시예요. 원래 오후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히 새벽 2시라는 시간이 넘어갈 때부터 정말 온전히 혼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 시간을 선택해 제 방을 다시 바라보기로 했어요. 요즘 새벽에 눈을 뜨거나 잠들기 직전 바라보는 화면이에요. 자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는 버릇이 있어 일정 시간이 되면 잠자기 기능을 통해 영상을 중단하는 설정을 해두었어요. 미처 잠들지 못했는데 이 화면이 나온다면 이제 자야 한다는 신호가 되어줘요. 문제는 거의 매번 굳이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틀어놓고 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탠드와 책상이 제 침대에 머리맡이 되어주어요. 저는 항상 제 공간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침대와 책상의 앉는 영역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너무 쉽게 침대로가 누워버리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침대에서 책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조금 이른 나이부터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중간 텀들을 제외하면 약 13년간 자취를 해왔어요. 그중 런던에서 하우스를 쉐어한 기간이 가장 길어요. 무수히 많은 집들을 옮겨다니며 매번 방 한 칸만이 오롯이 제 공간으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제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겼어요. 그렇게 매번 좁은 공간에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공간을 나누고 공간을 분리해서 쓰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조명의 경계가 제 방을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항상 이런 식으로 불을 켜놓아요.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을 보니 저 스스로를 공간 활용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에 다다르자 제가 이전에 작업한 작품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권력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위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제 스스로에게 저의 모든 권력이 허용되는
작은 방을 허락해 준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우스운 권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저를 내려다본다는 것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알고리즘으로 작용해요. 제가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한 경계의식이 제 삶에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마치 벌거벗은 저를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둠이 깔린 그런 새벽 시간에 TV나 조명 같은 그런 인위적인 기기들에 의해서 마지성님의 공간이나 행동에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작품하고 비교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만든 나의 공간이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관점들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의 모습들이 마진성님에게는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 공간의 컨트롤에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이번에 제 방을 여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심란해졌거든요. 저도 이걸 한번 해보면서. 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가장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제 공간과 저와의 이런 조금은 가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서 뭔가 제 방을 통제하는 것처럼 네. 영상도 좀 조작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은 게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 방이랑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제 방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면 제 공간은 제가 세워놓은 질서에 맞춰서 저한테 다시 어떤 질서를 요구를 하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제가 안정감을 조금 얻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을 단순하게 내가 채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네. 공간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저희 공간 창험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그냥 제 방을 촬영하고 같이 공유하고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도 훨씬 저를 많이 돌아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대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 방과 어떻게 소통하고 네. 대화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진성님께서는 어떤 클래식 곡을 선정하셨나요? 저는 어쿠스틱 카페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 듣고 다음 참여자분들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축가님도 이번에 영상 기록에 참여하셨다고요? 네,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저도 참여자분들과 함께 워크숍에서 제 공간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저는 저희 집과 작업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숲길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아, 네,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기간 동안에 작업실 앞에서 비가 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키 큰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소리를 내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흙과 아스팔트는 비에 젖어 무거웠고 하늘은 아무런 표정 없는 회색빛이었다. 햇살이 없어 밋밋한 나무와 나 사이에 빗방울은 중력을 따라 내리며 투명한 커튼처럼 나와 내가 있는 공간을 감쌌다. 나는 빗소리와 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좋다. 나의 집 큰 방에 누워 창문 밖을 바라보면 이웃집들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온전히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선 중에 하나이다. 큰 방의 창은 나의 집에서 자연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어느 날 우연히 커튼 대신에 걸어놓은 천 위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다. 촌스럽다고 느꼈던 시트지 무늬가 빛이 되어 그날만큼은 아름답게 아른거렸다. 공간의 아름다움은 우연한 관찰에 의해서 찾아지기도 한다. 큰 방의 주인공은 아내가 그린 꽃 그림이다. 이사 오면서 벽면에 있던 장롱을 치우고 민트색 페인트를 직접 칠했다. 그리고 벽 가운데에 그림을 걸었다. 이 그림은 아내와 내가 해외에서 머물던 시간을 추억하게 한다. 힘들었던 타지 생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는 이 그림을 무척 좋아한다. 아이는 이 그림을 보며 꽃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나의 공간은 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기억을 불러오는 사물은 무엇인지, 나를 사색에 잠기게 하는 공간은 어디인지, 지금의 나의 관심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의 공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집과 작업실, 그리고 이 두 장소를 오가는데 지나는 아름다운 숲길, 이러한 일상의 공간들 부분에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와 함께 푸른 하늘이 돌아왔다. 숲길을 걷다 보면 나무가 만들어주는 액자 속으로 하늘과 구름이 그려진다. 숲의 생명체들이 부르는 하모니는 흙길을 걷는 나를 감싼다. 매번 같은 길을 걸어도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길은 지루하지 않다. 때로는 멍하니, 때로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하며 번잡한 도시 공간에서 나의 작업실로 향한다. 밖으로 난 창이 오는 어두운 작업실 앞에는 작년에 내려온 아비스가 나를 반기고 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서 기르게 되었는데 관리에 서투른 주인을 두고도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다. 오늘도 잊어버리기 전에 물을 주고 들어간다. 작업실 문을 열면 또 다른 문이 누워있다. 회의 테이블 겸 작업 테이블은 우리가 이곳을 처음 들어와 작업실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할 때 누군가 버리려 했던 문을 가져와 다리만 붙여 테이블로 만든 것이다. 조금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유리가 있는 부분은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원래의 기능과 다르게 사물을 사용해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가운데 책장은 건축 책들로 차 있고 책장 너머로 컴퓨터를 하는 작업 공간이 있다. 책장의 높이는 적당히 일하는 나를 가려줄 정도로만 높다.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과 콘크리트 선반 위아래는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들의 일부를 보여준다. 전시했던 그림들, 건축 모형들, 그리고 고생하며 발품 팔아 모아놓은 재료 샘플들,
하나하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한켠에 세워둔 나무판은 아내와 함께 서른동을 산책하다 어떤 가게 앞에서 우연히 얻게 되었다. 가구를 만들면 되겠다는 들뜬 마음으로 힘들게 옮겨왔지만 1년 넘게 아직도 그대로 세워져 있다. 그토록 원하던 작업실이 생기고 나서 동생이 커피 머신을 선물해줬다. 커피 포트까지 더해 제법 손님 맞이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색한 조합처럼 옆에 걸려있는 안전모는 건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사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익숙한 사물이다. 나는 예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전시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예술가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사유와 감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나의 편협한 생각의 틀을 열어준다. 고개를 돌려 벽면을 보다 보면 인상 깊었던 전시가 떠올라 나도 모르게 잠시 나의 의식은 작업실을 떠나 짧은 여행을 하고 온다. 아이가 아내와 함께 작업실에 놀러 오면 작업실 앞 의자는 아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된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등받이 사이 좁은 공간을 오가며 이것저것 만져본다. 나무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아이를 안고 내가 좋아하는 창문 너머의 풍경을 보여준다. 집과 작업실, 그리고 그 사이 숲에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쌓여간다. 네, 앞서서 나의 공간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가님께서는 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공간에 건축가님의 일상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번 워크숍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저희 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작업실, 이 두 공간 모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지만 아름다운 그 숲이 저희 일상의 주변에 있어서 계절을 느끼거나 제가 세삭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어쩌면 그 숲이 또 작업하시는데 좋은 영감이나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좋겠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여쭤봐야겠네요. 네. 건축가님이 선택하신 클래식 음악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축가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소감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시민 참여자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저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서로의 그런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알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의 공간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또 얻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차에 클래식 CD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듣는데요. 아, 네, 그러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CD에 네. 제가 선택했던 그 라흐마니노프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는 만큼 모른다고 네. 아는 만큼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클래식이 조금 더 저에게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그런 나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내 공간에 담겨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간을 채워나가길 바라는지 이런 즐거운 네.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내 공간에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축사 사무소 연화의 김성화 건축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김성화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라흐마니노프의 또 다른 클래식 음악을 마지막 엔딩곡으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의 공간에 별명을 지어서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권합니다. 그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휴식소리 콘서트의 커피 음악 상자를 선물로 배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공동체 더 뮤엘이 주관하는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휴식소리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